자, 어제 이어서 우리 오늘 자동차 얘기 한번 더 할게요. 사실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을 냈죠. 지금 상장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상장사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자, 2026년도부터 전체 차종에 미국 IR 혜택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죠. JV 설립 계기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리스 쪽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런 대형주들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소형주들이 좋아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제 그 많은 종목들, 마진산업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뭐 서현이라든가 아남전자, 나노진장천 아니고 세종공업이라든가 KB오토시 날아다니고 있고, 그죠? 삼기라든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큰 상승을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그 대형주들이 좋긴 한데 항상 중소형주가 빨라요. 대형주하고 이 소형주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대형주하고 우량주하고 대형주 이꼬르 우량주라는 공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그냥 대형주인 거지. 우리가 믿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꼭 우량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형주 이꼬르 우량주라는 공식은 없는 거고 그냥 대형주는 대형주, 소형주는 소형주. 나한테 수익 잘 주는 그 종목이 우량주예요. 근데 우량주라는 게 영업이익이 좋거나 그러고 재무가 탄탄하거나 앞으로 하는 일이 미래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런 친구들을 우량주로 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량주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대표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지금 IRA 혜택을 전 품목을 다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엘레베마 있는 공장에 있는 그 GV 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혜택을 못 받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대차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그래? 그럼 우리나라 거 쓰지 뭐. 우리나라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예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HK온하고 지금 미국에 배터리 공장 만든다고 그러죠. 1년에 30만 대분을 생산한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IRA 혜택을 제대로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조지아 공장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 굉장히 급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세제 혜택을 받아야지만이 미국에서 어떤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조지아 공장과 관련이 있다. 웬만하면 세력들 흔들 때 가만히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주식은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샀으면 자꾸 사는 거지. 여기 이거 샀다, 저거 팔았다가 저거 샀다, 이거 팔았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만 많이 주게 되고 결국 내가 내는 수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죠. 대신에 우리 성장개미팀이가 얘기하는 오른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그린 거예요. 자, 현대차가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또 경신했습니다. 배당 적색도 좀 바꿨대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어제 알려드렸듯이 그렇게 하락장,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하락장인데도 현대차하고 자동차 주식들은 떨어지질 않아요. 잘 오가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좋은 거고, 현대위아 얘기를 제가 어제 해드렸는데 자율주행 물류로봇 상용화라는 더랍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전기차 공장이 있죠. 여기 공급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위아 주가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저런 모든 뉴스는 참고사항이죠. 자, 아까 알려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건 수급이에요. 수급. 이 수급이 좋아져. 이게 개인 수급이든 기관 수급이든 외국인 수급이든 좀 나쁜 세력이든 좋은 세력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어떤 세력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수급이 결정되는 거고 결국은 주식을 올리는 거는 수급 자체가 올리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코프로는 지금까지 개인들이 많이 샀대요.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계속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수급 주체는 개인이 되는 거죠. 그죠? 개인만 많이 안 팔면 계속 올라가겠죠. 어떤 종목을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 기관이 안 팔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세력이겠죠. 그래서 결국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수급이 첫 번째고 이 수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다?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수급적인 면도 주식에선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재료예요. 재료. 이게 회사 공부 제가 잘 해놓으시라고 하죠. 회사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방문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도대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뭔지, 이 회사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HLB처럼 리오셀을 만들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 두 가지가 박자가 맞았을 때 우리는 이 주식을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급 매매할 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투자자 매매 동향 보고서 하루는 외국인이 사고 하루는 기관이 사고 이런 거 수급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건 수급이 아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참고 보고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참고 보면은
이렇게 뭐 누가 사고 누가 팔고 뭐 JP 모건이 샀느니 메릴린치가 샀느니 뭐 키움증권에 사니까 개인만 사네 이런 거는 그냥 수급 아니게 수급 매매한다고 이런 거 알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수급 매매가 아니고 수급 매매라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추세가 우상에 뻗어나가고 있어요. 요게 바로 수급이 좋아졌다고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수급 매매예요. 그러니까 화신전공처럼 이렇게 조용하던 애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색깔에 상관없이 거래에 빵 터졌죠. 그래놓고 지금 우상향으로 뻗어나가죠. 이러면 화신전공의 오늘의 이런 거 어제는 뭐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팔았으니까 별로 안 좋은 거네. 근데 이날은 왜 샀지? 이런 건 수급 아니에요. 이런 게 수급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현상이 펼쳐졌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저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 들어왔을 때 우리는 화신전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화신전공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급 매매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만이 지금 포스코스트링이 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 포스코스트링이 날라갔죠. 그죠? 이런 건 수급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수급이 들어왔죠. 여기서 기관이 팔든 외국인이 팔든 아무 신경 쓰지 마요. 누가 매집한 거니까. 그런데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요게 수급 매매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친구의 수급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날 날라가고 상한가하고 또 날라가고 이거 시간에 또 상한가 왔어요. 수급이 펄펄 살아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수급 매매예요. 수급 매매한다고 오늘 하루는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내일 또 열어봤더니 내일 뭐 기타 법인에서 샀냐. 또 그 다음날은 외국인이 또 샀네. 개인만 샀는데 이런 건 수급 매매가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보고서 수급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자동차 관련주들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잘 늘어나고 있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15만 원, 16만 원 할 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를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단지 이 친구가 대형주다 보니까 빠른 속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소형주가 좋고 대형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죠. 어쨌건 상장회담을 해서들 아니니까 큰 돈을 실으실 분들은 이렇게 대형주를 하는 게 좋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제 그 현대차는 사실은 5개월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았고 이때가 매수 타임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라고 그래요. 모든 주식은 우하향하다가 반드시 추세의 전환과 턴이라는 걸 해줘야지만이 왼쪽선 초반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되자마자 빵 때렸고 지금은 단지 단기 매물대에 막혀 있어요. 단기 매물대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20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헤맬 수 있는데 물론 요거 맞고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기준선을 잡을 때 앞으로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어딜 가냐면 두 번째 목표가인 22, 3만 원을 가요. 여기 뚫어주면 실질적으로 정고점 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 행보가 원체 좋기 때문에 제가 잡은 자리는 일단 29만 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주봉에서 너무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냥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상황이 좋기 때문에 20일선 안 깨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보시고 두 번째가 기아인데 역시나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 있죠. 지금 월봉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어요. 여기에요. 어제 날짜로 뚫었어요. 사실 어제까지는 애매했거든요. 근데 뚫어버려가지고 지금부터 21선만 안 깨면 기아도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여기에 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가지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지금 뚫어주고 있는 건 맞고 내가 이 친구를 손절 라인에 있지 않으려면 최소한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언제부터냐면 지금 1월 13일부터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주중에 깬 적은 있는데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추세가 좋은 거예요. 에코프로가 왜 좋냐면 지금 이제 잘 모르겠어. 너무 올라왔으니까 지금 예전의 상황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에코프로도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뭔 얘기냐면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봤어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에코프로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물대를 뚫어주는 순간 꾸준히 우상향할 겁니다.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역시나 제 얘기대로 5선 깨지 않는 순간 쭉 따라 올라가죠. 이게 5주선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에코프로는 절대 5선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주선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5주선이 깰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지수가 안전할 거라고 그랬죠. 살짝 꼬리 달긴 했어도 단 한 번도 5선을 깨지 않고 잘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닥 지수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어요? 바로 5선을 깨자마자 저번 주에 확 떨어졌죠.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졌죠. 여기서 그 어떤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어떤 얘기도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아, 5선 깼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아나 현대차도 지금부터 얘네들이 꾸준히 우상하거나 추세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두 개 다 절대로 5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주중엔 깰 수는 있지만 그냥 쭉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HLB 얘기할 때 맨날 5선을 깨지 않아야 좋습니다. 알려드리죠. 자, 그래서 그린 거예요. HL 만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수급 주선인 60선도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60선도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월봉 20개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찍었지만 HL 만도가 만약에 20개선 뚫었다. 이제 또 올라가요. 어디 가냐면 68,000원을 갈 테고 그 다음 64,000원을 갑니다. 그만큼 자동차주의 흐름이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현대모비스도 볼게요. 현대모비스가 어제 알려드렸죠. 굉장히 좋다고 흐름이 좋아요. 자, 주식은 절대 우하향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선에 건드리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그 현대모비스 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하향 중인데 뭐가 좋아? 어디서 좋은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거죠. 그죠?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으니까. 자, 지금 수급 기어선이 60개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60개선만 깨지 않으면 25만 원을 가게 되고 2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현대차 행보를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5주선만 깨야지 하면 이 친구도 다중바닥권을 탈출해버렸죠. 박스권. 박스권 매매차가 어제 얘기해드렸죠. 주봉에서 박스권을 탈출해버렸기 때문에 5주선 깨지 않아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대형주나 중형주들은 뭐 하루아침에 막 상한가를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느슨하게 천천히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 현대모비스까지 보시고 특히나 현대위아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보시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현대위아 월봉 위치가 어디에요? 바닥이죠. 지금 굉장히 낮은 데 있고 특히 5개선 위에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달 거래일이 수목금 상거래일 남았는데 현대위아가 20개선을 뚫고 나가는 순간 이전 고점은 참 쉽게 갈 거예요. 아마 20개선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선 위에 있죠. 현대모비스하고 똑같이 수급주선인 6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전 고점은 당연한 거고 잘 날아가주면 73,000원 그 다음에 8만원 제로 날아가면 10만원 이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위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대위아 사는 월봉의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죠. 어디에요? 바닥이잖아.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어제 해드렸다고 그랬죠. 이제 어제 보신 분들은 아니 저 얘기 또 하네 그러실 건데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올라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설명할 때도 지금 현대기아처럼 똑같이 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했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으니 지금부터 포스코 홀딩스를 사는 게 맞고 이번 달에 만약에 20개선을 돌파해 주게 되면 얘는 지금부터는 쭉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했더니 진짜 날아갔어요. 뭐 제가 이런 걸 맞추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신기하게 날아갔죠. 그죠? 미래에서 오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갔다 떨어질 수는 있으니까.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5주선의 위력이죠. 그 뭔 얘기냐면, 현대위아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20개선만 뚫어주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어떤 그 길을 똑같이 걸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업황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지금. 그죠? 자동차의 업황도 좋아지는데, 현대위아의 자리도 좋고, 금방 알려드린 제가 수급 매매, 이해하셨죠? 거래량이 들어왔죠,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일봉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종목이 수급이 좋아졌다고 거예요. 이 종목을 뭐 외국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하루하루 누가 사는 거 같다가 그걸 수급 매매라고 하지 말고 또 누가 뭐 JP모건에서 샀느니 메릴린치에 샀느니 이런 거 수급 매매 아니에요. 수급 매매라는 거는 앞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아, 이 종목이 드디어 수급이 좋아졌구나. 수급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실전에서의 수급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대오토바 같은 경우도 확실히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확실히 터졌고 조금 위치는 높아요. 얘가 제일 좀 불안하긴 한데 그냥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올라가는데 많은 보는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원체 추세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인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오른 바닥에 있죠. 지금 똑같아요. 현대글로비스도 만약에 20개선 뚫어졌다. 그럼 어디 갈지를 몰라요. 잘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주봉에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데다가 수급주선까지 무조건 가고 웬만하면 저거 뚫어주는 순간 현대글로비스는 우상을 타고 쫙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결론을 내리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대차를 필두로 기아, H1만도, 현대모비스, 현대해, 현대오토바, 현대글로비스 다 괜찮아 보여요. 제 생각엔. 대신에 제가 이러한 주식들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참고로다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HL 만두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현대모비스에 대한 공부를 해본 다음에, 아, 저건 송상개미TV가 얘기하는 거랑 내 생각이 같다. 내가 봐도 그런데, 그럴 때 투자라는 거지, 본인은 하나도 판단을 하지 않고, 남 얘기만 듣고 산다거나, 야, 어느 유튜버가 그거 좋대. 이렇게 산 다음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나의 피 같은 돈을 내가 얘를 사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사는 거지. 뭐 누가 좋다 그래서 사고 옆 사람이 좋다 그래서 사고 또 손상개미TV가 좋대야 무조건 사야지. 떨어지면 저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멤버방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멤버님한테 종목을 찝어드리지 않아요. 멤버님한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어떤 종목을 이 정도 자리에서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공부해보라고 이런 걸 하는 게 저희 멤버방이죠. 아무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모든 투자는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결정해주는 게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의 발전에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일 살펴보는 HLB 살펴봐야죠. 그죠? 물 한 잔 먹고 HLB 그룹 좀 볼게요.